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키워드 꼭 챙겨가야 될까요?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IS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키워드는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하나씩 열어보면서 아이디어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1차적으로는 구리 가격 상승이라는 뉴스 안고 있고요. 그 밖에도 실적이라는 모멘텀 그리고 미국 쪽에서 들려온 뉴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김대선 본부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비중 조절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으면 잡아야 될 건 알지만 좀 쉬어갈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가 새롭게 나온 뉴스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걸지 오늘 이렇게 강한 걸까요? 미국 쪽에서 나온 송정만 업그레이드에 대한 반응일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지 왜 오늘 자리에서 이렇게나 강한 걸까요? 일단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 주도 업종과 맞물려서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우선 섹터이다 보니까 참 시세가 쉽게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압기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은 이제 전선주까지 움직이면서 또 이제 전선주 움직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구리 가격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구리 가격은 공급단에도 이슈가 있고 지금 수요단에서도 이슈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리튬 가격을 예를 안 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리튬은 지금 공급단에서 조절을 해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수요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구리는 지금 다르죠. 공급단에서도 지금 문제가 지금 발생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까지 지금 늘어나다 보니 당연히 이제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좋을 수밖에 없다. 이걸 단순히 그냥 전력 인프라가 AI 생태계 때문에 좋다라고 저도 오전까지는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오전에는 전선주는 강했지만 구리 관련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구산업이라든지 풍산의 시세가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선주들은 지금 더 강하고 이 이구산업 풍산과 같은 구리 관련주라고 우리가 일컫는 기업들의 시세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구리 가격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하면 저는 최근에 기록했던 이 기업들의 어떤 전고점을 한 번 더 돌파해 줄 가능성을 좀 높게 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위치가 위치이고 그리고 해당 종목군들이 사실 변동성이 제법 큽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손절을 걸고 트레이딩 하실 분들에게는 충분히 지금 이 관련 기업들은 후보군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손절에 좀 약하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위험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제외하고 기준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좋은 상황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돈의 이동이 워낙 빨라서요. 어떻게 아이디어를 설정을 해야 될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선주가 강하고 구리 관련주가 강하고 그 안에서 변압기까지 그 안에서 도는 사이클을 봐야 될지 아니면 큰 틀에선 이건 AI 붐이니까 반도체까지 확장해서 그 사이에 수급 이동해서 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걸지요? 반도체가 안 가도 얘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서서 이 말씀을 드렸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에 공감을 하시면 저는 지금도 베팅을 해도 괜찮다. 모든 섹터에 대해서 구리 관련주, 변압기, 전선 동일하게? 전선주에 한해서는요. 전선주에 한해서? 일단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재룡전기도 그렇고 HD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하지만 두 기업의 약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현대일렉트릭은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재룡전기는 그러지 못하다인데 이걸 가지고 이 기업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는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주가의 어떤 변동성 관점에서 MSCI 지수 편입을 기다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HD현대일렉트릭은 밀리게 되면 그 밀림을 이용한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 변압기 쪽에서는 HD현대일렉트릭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선주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은 이구산업 풍산과 같은 구리 관련주들은 동일하게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공감이 가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는 현재 구간도 매력적이고 전고점이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너무 큰 시세를 내시기보다는 좀 수익을 챙기고자 하는 어떤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흐름에 맞춰서 지금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 포인트 네.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김민기 PB님과도 이야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지가 헷갈릴 것 같아요. 뉴스에 우리가 시세를 껴맞추는 건지 아니면 기술적인 지표를 먼저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을지 또 한 번 헷갈리는 자리거든요. 개인적인 의견 먼저 들려주세요. 쉼 없이 가파르게 갈 가능성 PB님도 있다라는 쪽이실까요? 일단 구조적으로만 봤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논리를 제외하고 일단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뭐 선전망 관련해서 그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변압기와 전선과 구리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이쪽 섹터가 죽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구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만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가격 급등이 지속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간단하게 전통적인 전력망만 고려를 해봐도 전력망의 경우에 보통 20에 30년 주기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 미국의 전력망의 한 70% 정도가 이미 한 25년 이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계적인 방향성 자체가 현재 신재생과 친환경 에너지로 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는 석탄이나 일반적인 가스발전처럼 중앙 집중하는 발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형과 환경에 맞게 배치를 해야 되다 보니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력 단위당 더 많은 구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생산량을 갑자기 늘릴 수도 없는 자원인 것이 구리 생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환경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재생과 친환경을 위해서 구리 생산을 늘린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의 그 글로벌적인 트렌드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량 자체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고 반면에 수요는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 구리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전선주들의 실적 면에서 분명히 충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업체를 한 번 더 압축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미국과의 이력이 있는 쪽을 조금 선별하는 것도 또 다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전선주 쪽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전선주 중에서 좀 단가가 높은 해저 전선 쪽을 좀 수주를 많이 하는 쪽을 좀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구리 가격과 바로 연동되는 쪽보다는 전선주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신재생에 대해서 테마를 잡고 대응을 하자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실제로 신재생 쪽도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 지금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CS 윈드만 봤어도 현재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으로도 한 번 정도는 좀 시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디어 확장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미국 쪽에서의 모멘텀 강화되는 구간에서 오늘 구리 가격과 연동된 흐름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전선 일단 따로 떼어놓고 봤고요. 반도체와 붙여서도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4위 열어보도록 할게요. 20만 닉스라고 저희가 헤드라인은 달아놨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저희 오늘 SK 하이닉스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맞죠? 그랬나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 날 실적 발표 앞둔 수요일 딱 이 시간에 목요일 흐름 보고 금요일을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라고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럼 지금 포인트는 어디에 두십니까? 일단 이번 주 들어오면서 퐁당퐁당 장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참 어렵죠. 네, 일단 SK 하이닉스의 일봉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화요일 날 음봉 캔들이었다가 수요일 날 갭상승 이후에 양봉 캔들, 그리고 어제 또 음봉 캔들, 또 오늘은 이제 갭상승 이후에 양봉 캔들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제 반도체 IT는 이 가격의 조정은 기회다라고 저는 인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사실 이제 어제 시간에서 좀 빠졌었던 메타 이게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다라기보다는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 3분기에 투자를 많이 할 건데 그러면 너네들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도 수익률을 잘 챙겨갈 수 있을 거냐 여기에 이제 불확실성이 좀 붙어서 빠진 거거든요. 저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나와야 되는 실적 자체가 견고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잘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계속 이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맞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이 정말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던 그 타이밍이 기회다라고 저는 좀 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했던 눈높이를 넘어섰잖아요. 계속 상향을 해왔는데 그 상향한 것도 지금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어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IT는 실적 기준으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핑계로 빠진 종목은
지금은 무서워할 단계는 아니고 우리가 포트에 조금 지혜롭게 담아내야 되는 좀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돌이켜보니까 아쉬운 종목군도 굉장히 많죠. 아, 돌이켜보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다시 그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반도체 IT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가격적인 레벨로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이 만약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조정이면 피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여전히 올해 상반기보다 더 좋은 하반기 실적을 좀 기대를 안고 있어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일단 저는 HBM 쪽은 개인적으로는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타순으로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전공정 쪽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전공정 하면 유진테크와 PSK가 제 기준으로는 가장 이제 탑픽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정말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제가 누차 강조드렸던 쪽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이에요. 네. TSA가 가장 후발주자였는데 어제, 그제, 지금 연 3거래일 동안 가장 지금 시세를 또 내고 있는 쪽이 이쪽이라서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 나오는 슈팅 나오고 있는 종목 쫓아가면 먹을 폭 자체가 좀 적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번 주말에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다만 원하는 정도의 조정이라는 눈높이는 동시에 낮출 필요도 있을까요? 일단은 그 조정이 네. 실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안 나와서 나오는 조정이라면 저는 피해야 되고 실적은 좋은데 주가 왜 안 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빠지는 종목은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순환매는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걸 활용할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제가 이번 주 시장을 보면서 반도체 안에서도 이게 테마가 생겼구나라고 느끼는 게 전통 반도체가 강하면 유리기판 쪽이 약하더라고요. 맞아요. 반대로 전통 반도체라든지 HBM이 약하면 유리기판 쪽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수급의 시속 게임 양상이 다음 주에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 실적을 앞두고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 요것만 잠깐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사실 실적이 좋았을 때 항상 예비치를 내놨다가 그쵸. 이번에만 안 내놓으면서 지금 이 흔들림이 나왔던 거잖아요. 정말 그러면 안 좋아서 이번에 공개를 안 했던 거라면 그런 문제가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건의 시작점은 지난주 금요일 딱 맞아요. 오늘이었죠. 근데 이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로 확인을 했고, 삼성전자로 우리는 확인을 했고, SK 하이닉스로 한 번 더 더블 체크가 된 상황이라서 만약에 SMCI에 대한 이 가이던스가 좀 낮아져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실적이 나오면 그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면 저는 그 밀린 기회를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시는 게 이번에는 꼭 잡자. 네, 중요하다. 대신에 이제 꼭 잡자라는 게 한 번에 다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정은 그 조정의 끝이 어딘지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담아내는, 그러니까 담아낸다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 이 트렌드를 믿어보자. 그렇죠. 정리해 주셨습니다. 계속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PB님, 저희 앞서 본부장님께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잘 갔던 HBM 테마와 이쪽에 실대가는 유리기판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장비주 쪽에서 계속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유독 많이 이쪽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파워풀한 시세가 나와요. OLED 향이 짙은 반도체 장비가 강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유리기판 대장주격 종목에 다시 한번 강세를 의미하는 건지, OLED 쪽에 무게를 실는 흐름인지, 이걸 주목해야 되는지, 이거부터 헷갈립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일단은 반도체 섹터 자체가 지금 흐름 보시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섹터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빨라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섣불리 비중 조절을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좀 빠지면 빠진 대로 또 분명히 기회가 온 것이고 또 가는 건 또 가다가 또 분명히 조정이 나올 것이고 충분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비중 조절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일단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캠트로닉스를 좀 좋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전에 탑픽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가 없었거든요. 일단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8세대 하이브리드 OLED 시각 라인이 올해 준공될 예정이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단독 벤더로서 이제 OLED 태블릿과 OLED 노트북 시장의 개화에 따른 수혜를 좀 온전히 받아갈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유리기판의 핵심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TGV 공정 사업 기술력을 키우고 있는데 다음 달에 이제 또 OLED가 적용된 최초로 아이패드가 나옵니다. 충분히 그 관련된 수혜도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일단은 이렇게 유리기판과 같은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 것은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유리기판 쪽도 분명 같이 보시긴 해야 되지만 너무 많은 비중 조절을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OLED 따로 떼어놓고 궁금한 부분이 또 OLED만 놓고 본다면 선익 시스템이 상한가 풀리지 않은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 재료에 따라 무게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보실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오늘장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탄력이 유지된다면 관련된 키워드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높아진다고까지 볼 수 있을까요? OLED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5월 달에도 충분히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이슈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아이패드 OLED 적용되면서 일단 OLED가 워낙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적이 많았었는데 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슈가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HBM 쪽에서의 계속된 희망을 저희한테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잡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고요. 오늘 다시 한번 PB님께 여쭐게요. 지금 구간에서의 새롭게 진입을 노려볼 만한 쪽은 여전히 HBM 쪽일까요? 아니면 오늘 이야기해 주신 다른 쪽에서의 우회 전략일까요? 사실 HBM 쪽도 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좋지만은 물론 근데 한미반도체도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기존 TC 본더에서 고객사 확보하고 여기서 26년도에 하이브리드 본더까지 넘어가게 된다면은 사실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는 봅니다. 하지만은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STI도 좀 좋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하이닉스에서 이어진 신규 고객사 물량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낮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실적 기대감이 좀 잘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다시 한번 선방을 좀 벌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멘텀을 받아가는 구간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도 한 번 더 생각해보자라는 이야기 두 분 모두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 저희와 함께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한 쪽 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 쪽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밸류업 가이드라인 5월 중이 아니라 5월 2일 콕 집어져 지금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PB님과 먼저 이어갈게요. 시기가 딱 디데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일정 매매로 활용할 필요도 있을지 5월 1일이 휴장이니까요. 4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있으신 분, 보유하고 계신 분, 화요일까지의 전략은 어떻게 구사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밸류업에 대해서 기대감을 다소 잃었던 시점이 강제성이 아닌 자율성이 좀 강조된 측면이었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총선 결과가 좀 여소야대 국면이 좀 확대가 되면서 정책의 동력을 잃지 않을까 했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제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부 총리가 이제 법인세제 혜택과 배당소득 분류과세 등의 인센티브를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제대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강제성이 없어서 동력성이 뭐 상실된다는 논리는 반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야권적 반대가 확실히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것도 좀 중요한 문제라고 좀 생각됩니다. 물론 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발표되고 나서를 좀 봐야겠지만 충분히 그 전에 기대감을 좀 일으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3분기에 이제 코리아 밸류업 ETF가 출시가 되면 여기서 좀 자금이 유입되면서 관련 기업 상승 모멘텀으로 적용될 여지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밸류업 기업들 중에서도 좀 어느 정도 펀더멘털과 성장성이 필요한 좀 확보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기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성장성을 갖춰야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쪽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금융 지주사에 대한 5월 폭발적인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동차도 밸류 관련해서 봐야지라는 생각하셨을 텐데 마침 기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폭발적으로 강한 시세 2.4%까지 고점을 노크하고 있어서요. 녹여서 좀 가도록 하죠. 자, 컨센서스 추정치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3조 4,257억 원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20% 정도 상회할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현대차보다 조금 더 위로 드라마틱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 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기아가 이렇게 짜잔 잘했어요 성적표가 오픈이 됐습니다. 잘하고 있는 쪽에서 흐름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더 열어놓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최근 좀 많이 쉬어갔잖아요. 기아에 대해서 좀 설명 같이 밸류업 이야기하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네. 또 한 번의 호실적입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호실적에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안 좋은 실적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오늘 반응 일단 어떻게 보면서 저희 대응할까요? 일단 자동차 쪽은 오늘 밸류업 프로그램 뉴스, 네. 여기 이제 수급, 여기 이제 실적 뉴스가 이제 붙으면서 겹경사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좀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지금 금융 쪽이 강한 이유는 KB금융이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떤 것을 보여줬냐면 ELS 부분에 대한 충당금을 높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적 잘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어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사들이 여기에 수급 밸류까지 이제 붙게 되면 더 좋겠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한 거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업을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급 밸류 프로그램이 붙어주면 당연히 저는 그 강도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 현대차, 기아는 지금 강달러 기조의 어떤 현재 구조에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래서 지금 사요? 라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 다음 질문이 바로 네, 그래서 지금도 매수 가능인가요? 현대차, 기아는 사실 계속 저는 강조드렸던 게 가격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지금 사도 괜찮다,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 현재 구간에서 보면 뭐 현대차, 기아보다는 저는 부품주에 관심을 계속 좀 쏟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가 그럼 실적이네요. 일단 실적도 있고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사 안에서도 뭐 저PBR로 이제 분류된 뭐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만약 현대차라든지 기아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모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연기관과 전기차 사이에 있는 하이브리드일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이제 GM도 마찬가지죠. 내연기관에 어떤 조금 부족했던 그리고 전기차가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못했던 그 부분을 어디서 메꿨냐? 하이브리드가 다 메꿔줬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아가 사실은 현대차보다 어떻게 보면 EV라든지 HEV 모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대장주는 코리아 FT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건 너무 이제 고점이죠. 지루하잖아요. 네, 고점도 고점이고 워낙 이제 많이들 이제 아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좀 많이 부각이 안 됐지만 하이브리드 부품을 제조를 하고 있는 뭐 대원강업이라든지 S&T 모티브 같은 기업들처럼 이 구동 모터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지금 시세가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단순히 테마로 인한 부분이 아니라 수급도 지금 잘 들어오고 있고 실적도 좀 좋았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품단을 볼 때도 네. 이 일정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지도 살짝 궁금하고요. 역시 환율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봐야 될까요? 부품주를 보실 때 네. 환율까지 체크를 하면 너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네. 그냥 지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네. 현대차, 기아보다는 부품단이 낫다. 부품단이 조금 더 그러니까 기업이 좋고 나쁘고보다 수익률 게임 기준으로 그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까지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저희 실적 이야기 기아 중심으로 좀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계속 실적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끌고 가볼까 합니다. 2위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모멘텀, 업황 사이클, 그리고 미중 갈등의 수혜주 계속 동일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궁금합니다. 이 부분 PB님과 이야기 좀 해보죠.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무겁다면 상당히 무거운 종목인데 뭐 금융지주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동일한 재료에 어제 좀 변동성을 주는 듯 하다가 이렇게나 강한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흐름이 강하게 또다시 나오면 여기가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진단하시죠? 저는 사실 조선 업종이 좀 한 번 더 큰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조선사의 수주 잔고가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 현재 한국과 중국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선이 좀 약한 일본까지도 2017년까지는 도크가 가득 찰 정도로 지금 현재 업황이 좋습니다. 거기에 신조선가, 중고선가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업종의 수주 잔고가 지금 배터리 쪽과 전력기기 다음으로 많이 쌓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꽤나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빅사이클 때랑 비교를 하면은 아직 상방 여력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조선업종을 보면서 지금의 전력기기 사이클이 약간 오버랩이 되는 것이 사실 변압기 쪽 수주 잔고도 2021년부터 계속 움직였었거든요. 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었는데 주가는 이제 와서야 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업종도 같은 로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이 이제 사이클의 초입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물론 3년 동안의 도크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이제 캐파가 쉽게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긴 하는데 사실 그 이상의 주문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수주를 향후 한 4, 5년까지 땡겨왔는데 몇 년 뒤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임금이 오른다면 그것은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당 가능한 캐파까지 수주를 채워놓고 선조들에게 인도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수주를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도크가 가득 차서 공급량이 막혔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단에서 이슈가 발생하면은 조선사가 상당히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더 큰 또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이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공유해 주셨고요. 속도 내서 마지막 키워드 짧게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사실 뚜렷한 학회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이만큼 흘러왔는데 5월, 6월 학회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심이 또 한 번 폭발적으로 일어날까요?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저희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정말 좋았는데 뭐 주가가 반응하질 않아서 제약바이오 실적 시즌인데 실적은 반응이 조금 아쉽다? 그러면 계속 학회 신약 모멘텀을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코스닥 쪽에서 주요 종목들이 변동성이 워낙 커서 이걸 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 동시에 듭니다.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제약바이오 쪽에 해야 될까요? 제가 앞서 반도체 얘기할 때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가 빠지면 기회다라고 그랬잖아요. 동일하게 제약바이오도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 뭐 파이프라인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계 이제 반도체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만큼 유사한 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짜증 날 겁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없으신 분들에게는 저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알테오젠과 HLB의 분봉 흐름을 보면 이 두 기업이 서로 수급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아요. 한쪽이 시세가 나면 한쪽이 약해지고 한쪽이 밀리면 또 한쪽이 회복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아직까지 좀 큰 뉴스, 지금까지 나온 이슈 혹은 뉴스 외에 조금 더 이제 큰 빅뉴스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은 더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펩트론을 가장 원픽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수출하겠다, 기술 이전하겠다 한 기업들 중에 남아있는 기업이 이제 페트론밖에 없는데 이 기업이 기술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향후에 빅파마와 링크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저는 펩트론의 가능성이 높아서 이미 시세가 난 쪽은 좀 필요할 수도 있어서요. 저는 그 외에 종목군에서는 펩트론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타자까지 관심권에 넣으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짧게 원픽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민기 PB님께서 가져오셨네요. 원픽 간략하게 포인트 꼭꼭 짚어주신다면요. 원픽은 일단 STX 중공업 갖고 왔고요. 조선 쪽에서 가져와 주셨네요. 일단은 탱커선 위주의 기업인데 탱커선 수준은 일단 중국 조선사의 납기가 좀 가득 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가 중국이랑 경쟁을 하지 않고도 가격을 좀 높여서 단가를 높여서 받을 수 있고요. 탱커 수주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의 초입 부분으로 보여지고 STX 중공업이 생산하는 이제 선박의 메인 엔진, 저속 엔진 같은 경우에 성과에 그대로 연동이 되는데 또 기술 장벽도 높습니다. 근데 현재 신조 성과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충분히 수혜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탑픽으로 갖고 왔습니다. 목표가 2만 원에 손절가 한 14,000원 제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2만 원 한 번 더 메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자 랭킹5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김민기 PB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